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요즘같이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고단함을 터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하지만 이런 제게 얼마 전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평범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사건 때문에 저는 한동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하고만 살아온 성격이 아니라 꼭 되갚아주긴 했는데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고 또 어떻게 되갚아줬는지 모르시겠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저의 폭풍 같았던 나날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자에 대한 묘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도 꾸미기 좋아하고 털털한 성격 때문인지 좋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 저는 그런 남자들을 전부 마다했었죠. 그런데 그런 저한테도 운명 같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그 남자는 10년 전 초등학교 때 서로 짝꿍이었던 남자애였어요. 졸업 이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애를 10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남자의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니, 단점조차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연애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저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니 싸울 일은 전혀 없었고, 혹여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풀리곤 했었죠.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친은 특히 허영심이 강했는데 늘 자신보다 더 잘나 보이는 남자가 있으면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회사 내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일은 못하면서 집안 돈 믿고서 설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곤 했어요. 뭐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가벼운 질투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쓸데없이 돈 자랑하고 다니는 스타일을 싫어하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직원 욕도 해주고 친한 친구들 중에 허세가 많은 친구들도 같이 뒷담화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남친의 모든 행동들의 기저에는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던 남친은 지금 직장도 그리 좋지 않아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면 지금이라도 토익 공부 더 하고 자격증도 따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러니까 남친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는 인물이었던 거죠. 사실 그 일로 많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틀어져 있었는데 남친이 끈질기게 사과를 해와서 다시 만났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친은 주말 오후 저와 갈 곳이 있다며 불러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입고 오라는 말에 누구 소개라도 시켜주려고 하나 싶은 마음으로 갔더니 그날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귄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 아니냐는 말은 자주 했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프로포즈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를 사랑했고 앞으로 삶을 함께 할 거면 그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순순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심란했습니다. 아직 남친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 남자가 결혼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남친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자는 게 그 이유였죠. 저는 사실 탄탄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기도 하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결혼을 더 미루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일이 전문 직종이어서 경력이 단절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자기 엄마가 애 보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엄마한테 맡기면 된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제 애를 봐달라고 하기도 싫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분간은 아이도 갖고 싶지 않았는데 남친은 한사코 결혼하고 빨리 애를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부터 자주 집에 오가면서 엄마랑 친해지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친의 말 때문에 여러 번 그의 집에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갈 때마다 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습니다. 아버님은 지방 출장이 잦아서 집을 자주 비우셨는데 어머님은 늘 집에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부러 식사 시간을 피해서 찾아갔습니다. 괜히 부담이 되실까봐 그러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은 은근히 저를 집안일에 가담시켰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식사를 안 하고 계시다가 제가 가면 음식 준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의도적인 것 같긴 했지만 가족 분위기가 좋아 화를 내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친구들이 결혼 전에 시댁 미리 가는 거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바로 이래서 그렇구나 싶어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어머님은 빨리 날짜 잡아 식을 올리자는 얘기도 자주 하셨어요. 그래, 니들은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나야 빨리 하고 싶지. 근데 우리 미가 아직은 생각이 없대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려면 빨리 해야지. 여자 너희 너무 많아져도 소용없다. 나중에 애 낳기 힘들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 지금은 결혼하긴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 단계라서요. 일 마무리되고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하긴 우리 미는 대기업 다니지? 그렇지. 우리 미 곧 과장 진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어머, 벌써 과장을 달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과장이 되면 월급도 많이 오르겠다. 그치? 연봉은 아직 잘 모르고요. 당연히 오르지. 얘는 잘 됐다. 이렇게 된 김에 결혼해서 둘이 같이 벌면 좀 좋으니? 원래 하나일 때보다 둘이 사는 게 더 잘 벌리고 좋다고 하더라. 내 주위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 얼른 날짜 잡자. 부모님한테도 얼른 말씀드리고. 어머님, 그게요.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식에 일체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뭐?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는데 그게 부모가 할 말이니? 참 이상도 하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직장 생활 꾸준히 하면서 벌어둔 돈도 있고 결혼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준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아니, 그게 말이 되니? 아무리 네가 벌어둔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부모님이 안 보태주신다면 집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영준이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너희 부모님 진짜 친부모님 맞긴 하시지? 당연히 맞죠.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해요, 저. 나도 서운하다. 나도. 아니, 영준이 말로는 잘 산다고 하시더니 돈 몇 푼 보태주시기 아까워서 그러신다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듣기 싫다. 그럼 너희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고? 어머님이 화부터 내셔서 대화를 더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따라온 남친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뭐가? 우리 부모님 지원 못 해준다는 거? 진짜야? 그래, 진짜야. 근데 그게 뭐? 나는 충분히 결혼할 만큼 자금이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너 진짜 벌어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난리야. 결혼에 대해 준비가 안 된 건 바로 너잖아, 내가 아니라. 기가 막혀.
누구보다 결혼식 떵떵거리게 한다고 여기저기 다 말해놨는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건 나야. 나 너한테 호구 잡혔니?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마 오해하지 말고. 됐어, 이거 나. 오해는 무슨 오해. 너 나하고 결혼하면서 팔자 피려고 했던 거 맞잖아.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려고 한 거지. 내 말이 틀렸어? 누가 그래? 내가 팔자 피려고 너하고 결혼한다고. 내가 미친놈이야? 그랬으면 너보다 훨씬 돈 많은 여자 꼬셨지. 내가 미쳤다고 그랬겠어? 우리마, 나 너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한 거야.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네가 옆에 있는 그림을 매일 상상하면서 산다고.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그런 파렴치한으로 만들 거야? 그래, 너는 아니라고 치자. 그런데 어머님은? 어머님은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게다가 아까 친부모가 아니냐는 말까지 하셨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엄마도 너무 황당하니까. 됐어. 어머님 감싸려고 하지 마. 충분히 잘 알겠으니까.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뭘? 네가 뭘 오해한 것 같은데 난 충분히 다 들었어. 너랑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다고. 아, 진짜 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 됐어, 나 그만 갈래. 우리마!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진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남친의 자격지심은 다 어머님한테서 온 걸까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저를 좋아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완고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했고 저도 막상 그와 이별을 하기엔 아직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았죠. 사랑 때문에 눈앞에 똥도 못 보고 발로 밟은 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비 오는 날 비를 다 맞으면서 집 앞에서 처량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용서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한동안 남친은 저에게 돈과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희 부모님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친의 이빨린 말들에 금세 현혹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친이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사귄 지 3년이나 됐고 둘 다 나이도 찼으니 이만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사실 여기서 제가 한 거짓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경제적 지원을 안 해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받겠다고 한 거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에 기대어 남친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를 실험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기 좋게 그 거짓말이 들통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겠나? 아버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가을이 좋으려나? 아유, 그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아직 애 같아서 보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자네가 이해해. 네, 그럼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미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한데 신혼살림 하기에는 괜찮아도 애 낳아서 키우려면 좁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아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왜 그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냐? 아버님, 아파트를 해주신다고요? 그래, 뭐 신축 아파트는 아니긴 한데 평수가 넓어서 셋이 살기엔 나쁘진 않을 거다. 아니, 신축이 뭐 필요 있답니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스럽게 이러지 말게나. 아빠, 왜 상의도 없이 덜컥 그런 말을 해? 뭐가 어때서 그래? 둘이 결혼해서 잘 사면 그거만큼 좋은 게 더 있겠어? 어차피 다른 사람 세주는 아파트, 너희가 살면 더 낫지? 진짜 아빠 때문에 다 망했어요. 남친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저희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친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뭐라고 하든 이미 안 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다는 생각에 심취해 있었죠. 왜 저한테 부모님이 한 푼도 안 보태주신다는 소리를 했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싶은 제 마음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냐고 했죠.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어? 난 진짜 아버님이 경제적 지원 하나도 못 해주시는 줄 알고 내심 조금 서운했단 말이야. 서운? 네가 왜 서운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가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 빤히 보고 있으시냐는 거지. 우리가 불구덩이에 왜 들어가? 나 분명히 모아둔 돈 있다고 했고 넓진 않지만 아파트도 갖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해? 거긴 회사랑 너무 멀잖아. 그리고 아버님 말씀처럼 둘이 살기엔 괜찮아도 애 키우려면 좁다고 하셨잖아. 막말로 왜 우리 부모님한테만 지원을 받아? 오빠 어머님은? 아이, 또 왜 그러냐?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 나랑 동생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셨어. 아빠가 빚을 많이 져서 엄마가 살림은 물론 돈도 벌었다고 했잖아. 이제 겨우 숨통 튀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원을 어떻게 받아?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결혼을 미루는 게 맞지. 너도 취직하고 돈 번지 오래된 거 아니니까 서로 돈 더 모아서 그때 결혼하자. 그게 맞아. 그럼 우리 집에서 손 안 벌려도 되잖아? 우리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부모님이 흔쾌히 해주신다잖아. 게다가 능력도 되시잖아. 근데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어? 난 싫어. 우리 엄마 아빠도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왜 내가 당연하다는 듯 그걸 가져야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랑 결혼도 안 할 거야? 그건 나랑 할 거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너 없인 못 살고. 근데 계속 이렇게 결혼 미루기만 할 거야?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 어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네 고집만으로 이렇게 미룰 거냐고. 남친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긴 했지만 저는 정말 이대로 등 떠밀려서 결혼을 하긴 싫었어요. 남친은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그의 허영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표현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기도 하고요. 전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친과 연락을 피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고민들을 상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친구들도 굳이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걸 왜 마다하냐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자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그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는 결혼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상견례를 했고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때마침 사내에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큰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제가 그 추천 직원 목록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실 별 기대를 안 한 이벤트였는데 제가 덜컥 당첨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크게 준비한 이벤트라 상품은 유럽 여행 패키지였어요. 그것도 가족 모두요. 저는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했던 보상이 이거구나 싶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월급 받아 뭐라도 사드리거나 용돈이라도 드리면 너 쓰고 싶은데 쓰라며 한사코 거절하신 저희 부모님한테 드디어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셨던 터라 그런지 상당히 들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너 결혼하면 우리 가족여행 갈 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언제 날짜 좀 잡을까 했었다. 결혼한다고 왜 여행을 못 가? 가면 되지. 으이그, 그게 말처럼 쉬우니? 애 생기고 하면 더 못 가지. 엄마,
나 진짜 결혼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는 거지. 나 결혼식 앞두면 그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별로야. 원래 뒤숭숭한 법이야. 괜찮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나저나 유럽 날씨가 요즘 어떠려나?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엄만 뭘 입어도 예뻐. 얘는 또 사람 비행기 태운다. 여행을 앞둔 우리 가족은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남친한테도 전했어요. 근데 남친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자긴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는 많이 다니지 않았느냐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의 자격지심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 거였죠. 저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라 나도 너무 기뻤다. 그리고 나한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 서운하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남친은 끝끝내 표정을 풀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여행 가기 전에 집에 한번 들르라고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남친 집을 잘 가진 않았거든요. 가서 할 일이 뻔히 눈에 보여서 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행 앞두고는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머님은 표정이 밝지 않으셨어요. 뭔가 기분 나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 애써 밝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때마침 점심 식사 준비 중이라 같이 도왔습니다. 아버님은 오늘도 안 오시나 봐요? 그 인간은 맨날 바쁘지 뭐.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돈 벌어오니 다행이지. 안 그래? 아, 네. 어머님 혼자 힘드셨겠어요. 말도 마라. 그래도 이젠 이골이 나서 괜찮아. 이건 제가 담을게요. 그래, 이 반찬도 담고 영준이가 유독 두부 반찬을 좋아하거든. 아,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너 해외여행 간다며? 네? 아, 영준 씨한테 들으셨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차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빼고는 부모님이랑 멀리 나가는 여행은 처음이에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하니? 네? 아니, 이제 영준이랑 날짜도 잡았는데 나도 영준이도 네 식구잖아. 그런데 가족여행 보내준다고 하니 털컥 너희 부모님만 생각이 난 거야? 난 좀 서운하더라. 아, 죄송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뭐 죄송할 것까지 없고.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머님은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식사를 끝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도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꼭 여행 가요. 됐다. 말은 누가 못해. 아니에요 어머님. 가는 건 가는 거고. 오는 길에 그럼 가방 하나만 사와라. 네? 가방이요? 그래. 다 가족이 된 마당에 네 부모만 챙기는 게 마음이 안 들긴 하지만 가방 하나 사오면 내가 참아주마. 당혹스러웠습니다. 참아주다니요. 애초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가족여행은 당연히 부모님이랑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뭘 참아주고 가방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친에게 슬쩍 눈치를 줬는데 딱 잡아떼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무슨 명품백이라더라? TV에 나온 애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있더만. 그래 이거. 이 정도는 들어야 어디 가서 주눅은 안 들겠어.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 가방은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 없는 1,000만 원짜리 명품 백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받은 이벤트로 가는 여행에 가방을 사오라고 시키다니요. 그것도 1,000만 원짜리를요. 어, 어머님, 이건 많이 비싼데요? 그래서 못 사오겠다는 거니? 여행도 보내주지 않으면서 그깟 가방 얼마나 한다고? 아, 참. 됐다, 집어치워.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빨리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월급으로도 많이 힘든 금액이라서요. 끝까지 따박따박 대꾸하는 것 좀 봐라. 우림이 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니? 어른한테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하라고?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모습에 기가 찼어요. 하지만 남친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완전히 어머님 편에 섰더군요. 제게 사과를 종용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날 완전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와 끝내기로요. 냉랭함이 뚝뚝 흐르던 집에서 빠져나온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뒤따라온 남친이 왜 네가 화를 내고 우냐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오라고 하시는 어머님이 정상이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너무하시잖아. 상황 생각 안 하시고 서운해하시는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서운하실 수도 있지. 넌 진짜 너만 생각하냐? 내가 나만 생각한다면 오늘 왜 여기 왔겠어? 그래도 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린다고 온 거잖아. 마지못해 온 거겠지. 됐어.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싸우고 여행 가겠다고? 너 진짜 네 멋대로 할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가서 1,000만 원짜리 가방 사올까? 그럼 어머님이나 너나 나 반갑게 맞아줄 거야? 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럼 가방 안 사오면 어머님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어머님 오늘보다 더한 말들로 날 상처 주실걸? 진짜 너도 너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될걸. 결혼 날짜를 확정지었다는 생각에 남친은 전보다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 큰 소리도 치고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진짜 서운했습니다. 말 못할 서러움에 눈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때는 남친과 헤어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었는데 울다 보니 머리를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면서 번뜩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고요. 이제야 깨달은 바보 멍청이지만 그때는 몽롱한 연기 속에 갇혀서 이게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 확실히 깨달았죠. 이 남자는 결혼할 남자로서는 아니구나. 아니, 애초에 연애할 남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야겠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바로 파혼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난리 나셨죠.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다시 생각을 해봐라. 원래 결혼 앞두고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로 절 회유하려 하셨는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자 입을 꾹 닫고 파혼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도 어머님과 남친의 말들을 완전히 알 수 없었으니 당연히 결혼하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진실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우리의 결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신 듯 했어요.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마음 정리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부 털어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남친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아주 깔끔히 무시했어요. 돌아가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작정이었거든요. 유럽에서의 꿈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무사귀환하던 날 밤, 남친은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챈 남친은 저희 부모님께 인사만 하고 저를 불러냈어요.
저희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걱정은 왜 해? 당연히 하지. 여친이 연락도 안 되고 여행을 갔는데 그럼 안 하겠어? 그래? 난 내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어디 아픈 데는 없었고? 응, 없었어. 다행이네. 갑자기 무슨 위기감이 들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네? 위기감이라니? 내가 너랑 사이가 안 좋다는 것쯤은 친구들한테서 대충 전해 들어서 알 거 아니야. 아이,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엄마도 너 걱정된다 하시고 나도 너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아,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 드릴 게 있었는데. 그게 뭔데? 만나서 직접 드리면 되지. 내일 갈게. 안 피곤하겠어? 내가 원래 미뤄둔 일을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인간이라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이만 가봐. 내일 봐. 그, 그래. 미심쩍은 얼굴로 남친이 사라지고 전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날 저는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남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갈 테니 데리러 올 필요가 없다고 해놨더니 남친은 현관 앞에서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남친 따라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와 다르게 저를 적극적으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여행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어서 와서 앉아라. 피곤할 텐데 뭘 이리 바쁘게 쫓아와. 어머님은 제가 갖고 온 커다란 종이백을 힐끔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어요. 여행은 재밌었고? 네, 재밌었어요. 참, 어머님이 말씀하신 명품백이요. 설마 했더니 진짜 사온 거야? 세상에. 난 그냥 말이나 해본 거지. 진짜 사오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며느리 덕에 명품백을 다 가져보네. 진짜 사왔어?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사왔어? 전 쇼핑백을 어머님 앞에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없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여셨어요. 가방을 꺼낸 어머님이 가방 겉면을 만지작거리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자본주의 미소라고 해야 할까요?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차피 가짠데. 어? 뭐라고? 그 가방 짝퉁이라고요. 얘가 뭐라니 지금? 제가 제 나이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어떻게 사겠어요? 어제 시장 가서 대충 주워온 건데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너, 너? 어머님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시곤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어머님 앞에서 너랑 파혼하겠다는 얘기지. 파혼? 그래, 파혼. 사실 결혼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서 난 내가 이상한 줄로만 알았지 뭐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싫어져서 그런 거였더라고. 우리만 왜 그래?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어머님. 저희 파혼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영진 씨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긴. 이제 우리 각자의 길로 가는 거지. 서로 만나기 전인 그때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진이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니? 네, 맞습니다, 어머님. 아니, 왜? 왜긴요. 저는 어머님같이 허영심 많은 분을 모시고 살 생각이 추호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닮아서 똑같이 허세만 잔뜩 묻은 이 남자랑도요. 너 말 다 했어? 아니,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면 3박 4일에도 모자란데. 여기서 계속 할까? 짝퉁 가방 갖고 와서 날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네가 감히 나를 농락한 거야?
그럼 어머니께서 제게 한 행동은 농락이 아니라 농담일까요?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은 멸시를 당했지만 참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왜요? 돈도 많고 직업도 더 괜찮은데요? 제가 제 능력으로 간 해외여행에서 왜 어머님의 명품백을 사와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파혼한다는 게 말이나 돼?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놨단 말이야. 너랑 결혼한다고 말 안 한 곳이 없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우리 애 아니고 어른이잖아. 좀 다퉜다고 파혼이라니. 그래, 이리저리 다 떠들어놨더라. 나랑 결혼해서 아파트 받아서 잘 살 거라고 아주 여기저기 잘도 떠벌려놨더만. 근데 이제 어떡하니? 아파트는커녕 명품백 하나도 못 받아서? 안 된다.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어머님, 서로가 협의하지 않으면 결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 같은 호구 하나 잘 잡아서 아들 결혼 잘 시키나 싶으셨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깜빡 속아서 결혼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마, 이러지 마, 어? 아무리 날 붙잡아도 소용없어. 난 이미 지난번부터 너라는 남자 지긋지긋했거든. 내가 잘할게, 어? 돈? 아파트?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너하고만 잘 살게. 너 갖고 있다는 작은 아파트? 그래, 거기서 시작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는 하지 마, 어? 우린 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차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직시하고 앞으로는 잘 살아.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 쪽팔려서 얼굴은 어떻게 들고 살라고 이래? 넌 지금 이 순간에도 너 쪽팔린 것만 생각하지? 이런 너랑 무슨 결혼을 하겠니? 내가 잘못했다. 입이 방정이라 그래. 남들 갖고 있는 명품백 나도 하나쯤 갖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라. 응? 용서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어머님께 복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쓸데없는 허영심 버리고 분수에 맞게 사세요. 이대로 가면 어쩌라고 이러니? 우리 영진이 어떻게 살라고? 영진 씨 어떻게 살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망했네. 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 망쳤어. 우리마 왜 이래? 나 사랑하잖아. 어?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아니? 나 너 사랑 안 한 지 오래야. 사랑한다고 착각한 세월이 더 길지. 우리마, 이거다. 우리마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어? 내가 뭐든 다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래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했잖아. 남친은 제 옷을 잡고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아주 매몰차게 뿌리쳤죠. 그 길로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파혼도 성사되고 복수도 시원하게 한 셈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어머님이 집을 찾아오셔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바람에 부모님과 제가 엄청 곤란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지라 끝까지 거절을 하였더니 욕을 퍼부고 가시고는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자식 장가 보낼 생각에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던 어머님. 다시 만나뵐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꿋꿋이 사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전 남친은 아직도 비슷하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허세 부리면서 살고 있대요. 사람 참 쉽게 안 변하죠?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 그가 허세를 부렸을 때 그걸 귀엽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도망쳤어야 했는데 제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마지막엔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어때요? 제 파란만장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대리로 승진도 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썸을 타고 있는 남자는 있는데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몇 번의 검증을 거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